기체 분자들끼리는 계속 들이받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체 분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네, 기체 분자는 정지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요거 기억나요?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어떤 그래프가 있었냐면 FV, V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있는 V가 속력이었고 얘가 그때의 확률이었잖아요. 이럴 때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타났었냐면 원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원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속력이 0일 확률이 얼마다? 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 기억하죠? 그러면 왜 움직이느냐? 아, 계속 들이받으니까. 그럼 기체가 어디에 들이받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바로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는 월이 뭐예요? 월, 벽. 웬 벽? 충돌할 때가 있어요. 웬 벽? 기체가 느끼는 벽이라는 게 뭐예요? 기체가 경험하는 벽이라는 게 뭐예요? 아, 기체 입장에서 벽이 뭐예요? 원점, 핵. 아, 기체 입장에서 핵이요? 기체 입장에서 와 벽이다 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고요? 바로 그릇이요, 그릇. 아, 이 그릇 안에 기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서 기체가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비행할 수 없죠. 어디까지? 여기 있는 벽면에까지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벽면에 도달했을 때 딱 벽하고 충돌할 수 있으니까 기체 분자는 이 뭐냐면 벽까지 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충돌이 가능하냐면 서로 간에 분자와 분자끼리 비행하다가 탱 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기체 분자는 날아가다가 벽을 들이받든지 아니면 지들끼리 충돌하든지 하여튼 계속 들이받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건 안 돼. 그래서 이때 학자들이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냐면 그래서 분자들이 1초당 몇 번씩 충돌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여기 나와 있는데 물론 이 녀석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직관을 그대로 적용해서 조금 더 수학적인 터치를 가미하는 거라서 이 직관적인 것은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직관이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에 있는 이 Z는 1초당 들이받는 횟수예요. 그게 1초당 벽을 들이받건 1초당 지들끼리 충돌하건 개념적으로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우선 첫 번째 여기에 있는 V분의 N 보이시죠? 자 여기서 V가 뭐예요? V가 보통 V 기체에서 V라고 하면 뭐예요? 바로 그릇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릇 부피고요. N은 뭐예요? N은 뭐예요? 대문자 N이라고 쓰는 게 뭐예요? 기체 파트에서 바로 그 분자의 개수 하겠죠? 그래서 V분의 N은 그릇의 부피분의 해당 입자 개수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 입자 개수를 부피로 나눴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개수 밀도예요. 그래서 분자의 개수를 부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 뭐다? 그 시스템의 개수 밀도를 뜻한다. 자 그러면 이 값이 크다 작다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 값이 클수록 조금 더 뭔가 바글바글한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널널한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게 큰 값을 가질수록 점점 바글바글한 상태가 되겠죠. 그럼 뭔가 바글바글할수록 어디건 덜 충돌을 하겠어요? 당연히 더 많이 충돌하겠어요? 당연히 더 많이 충돌하겠죠. 그래서 개수 밀도가 많을수록 여기에 있는 1초당 충돌의 수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물고기 표시는 뭐예요? 비례죠, 비례. 그 다음 V바 뭡니까? V바 바로 평균 속력 되겠습니다. 자, 빨리 움직일수록 더 많이 충돌하겠습니까? 천천히 움직일수록 더 많이 충돌하겠습니까? 당연히 빨리빨리 움직일수록 원래 안 충돌할 거도 미리 가서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움직인다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빨리 움직일수록 횟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여기에 있는 A
이건 뭐냐면 바로 충돌 단면적 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충돌 단면적은 뭐냐면 바글바글할수록 많이 충돌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막 뛰어다닐수록 많이 충돌한다고 했죠. 또 하나 많이 충돌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딘가를 돌아다니는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등에 큰 가방을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등에다가 가방 같은 걸 움직이고 돌아다니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랑 안 부딪히겠어요? 당연히 더 부딪히겠어요? 당연히 더 부딪히겠죠? 그런 컨셉이 충돌 단면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넙대대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조합하면 바글바글할수록 빨리 움직일수록 그 다음에 넙대대할수록 다른 애들과 더 많이 충돌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말이 안 돼요. 매우 상식적이에요. 매우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바글바글할수록 많이 충돌하고 뛰어다닐수록 많이 충돌하고 넙대대할수록 더 많이 충돌한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언급하고 싶은 건 바로 분출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diffusion. diffusion. 자, diffusion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많은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방귀 같은 거요. 이런 게 대표적인 diffusion입니다. 자, 뭐냐면 diffusion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아주 조그만 구멍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그 무슨 뭐 유튜브 같은데 뭐 초등학생들 뭐 보라고 하는 뭐 실험 영상 뭐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풍선을 하나 불어둔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테이프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바늘로 뽕 찌르는 거죠. 그럼 요거를 바늘로 뽕 찌르면 바늘로 찔러 놓은 거니까 이렇게 구멍이 넙대대한 거예요. 이제 바늘이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 놓은 거니까 그야말로 그냥 바늘 구멍. 그래서 영어로 핀홀이라고 쓰고요.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핀홀, 우리말 번역. 바늘구멍. 그래서 조그맣게 바늘구멍을 퐁 뚫어 놓으면 이때 여기서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에 있는 기체가 바깥쪽으로 슉 새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분출. 아시겠죠? 분출. 이해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귀도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기체가 팍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분출 현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인데 이때 역시나 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릇의 부피는 V라고 합시다. 요 V에 기체 분자가 들어있는데 소문자 M으로 썼으니 소문자 M의 뜻은 뭐겠어요? 요 분자에 소문자 M은 질량, 그 다음에 대문자 N은 이 녀석의 개수. 그래서 질량이 M인 기체 분자가 N개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를 만날 거냐? 벽을 만나면 여기서 쾅 하고 충돌하고 경로가 바뀌고 또 쾅 하고 충돌하고 경로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벽면에 이렇게 쾅 하고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다가 뿅 하고 구멍을 뚫어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만치 요게 지금 핀홀이 되는 거고 그 바늘구멍을 토대로 이 기체 분자가 비행을 해 오다가 이 바늘구멍에서 원래는 다시 튕겨나가야 되는데 쾅 하는 대신 쇽 무슨 말 나겠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요것을 분출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 많이 아시겠죠? exact죠? 그러면 이때도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오호, 그렇다면
이 분출이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핀홀의 단면, 요 색깔로 칠한 요 단면 있죠? 거기에 원래는 기체 분자가 충돌할 예정인데 충돌한 김에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핀홀 단면적에 충돌을 한 횟수만큼 일체 동안 기체가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분출 속도라고 하는 걸 쓸 때는 ZW라고 씁니다. ZW. 이때 요 W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W는 W. 뭐 줄임말이겠어요? 월. 알겠죠? 월. 벽에 들이받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분출이라고 하는 게. 그럴 때 여기도 어떤 컨셉이 나오느냐? 자, V분의 N 뭐예요? V분의 N 계속 얘기했지만 뭐예요? 개수 밀도. 그렇죠? 그 다음에 V바가 뭐예요? V가 얘가 바로 평균 속력이겠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A 뭐겠어요? 바로 이 A가 지금 요 경우는 핀홀의 단면적이 되는 거예요. 핀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거. 그래서 이 단면을 통해 얘가 빠져나올 텐데 그 단면적을 이 경우는 A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당연히 이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조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확률적으로 많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묘하게도 앞에 4분의 1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비례상수입니다. 앞서 이 개념의 충돌 횟수가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비례하면 비례상수가 있겠죠. 그 비례상수가 이렇게 기체 분자가 벽에 충돌한다라고 하면 4분의 1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알려면 사실 이거 때문에 수학과 기하학이 필요한데 수학하고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4분의 1이라는 비례상수가 나오는데 그게 화학적 컨셉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왜냐면 화학에서는 이 충돌 횟수에 대한 상대적인 비, 어디가 더 크냐 작냐의 대소 비교 이런 것들로 쓰이기 때문에 4분의 1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비례한다는데 뭐 굳이 표현하자면 비례상수가 4분의 1이다. 근데 이제 얘는 뭐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중요한 건 요 부분을 암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례상수가 엄밀하게 계산하면 4분의 1로 알려져 있으나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당장은 없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게 바로 충돌 횟수라고 했죠. 1초당 충돌 횟수인데 얘를 그럼 편의상 다르게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보이세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무조건 외워야 되는 수식. 이게 누구예요? 이게 뭐야? 이게 누구의 수식이에요? 기체의 무슨 속도? 바로 평균 속력이죠? 평균 속력. 여기 V 바로 쓴 게 이거예요. 8KT 오브 파이M 기억해야 돼요. KB가 뭐였죠? KB. 볼트만 상수였죠. T는 온도고요. 파이는 파이고 M은 여기에 있는 이 분자의 질량이고요. 그래서 평균 속력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뭐를 바꾸어 쓴 거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썼어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는 뭐죠? 그렇죠. 바로 이상기체의 경우 PV는 NKT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PV는 nRT 혹은 PV는 NKT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충돌이라고 하는 컨셉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가 풀어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분출에서 분출 속도라고 하는 이 ZW. 자, 저 ZW 보이시죠? ZW. 요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걸 언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스스로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죠.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량 이 각각 n 알파 n n이란다. 분자량은 보통 대문자 m 알파 m 베타 인 두 종류의 분자가 동일 용기에 n 알파 n 베타 개씩 들어 있습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알파라는 기체가 있는데 걔 분자량은 m, 그 다음에 개수는 n, 베타도 마찬가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이때 짜잔, 이걸 한번 표현해 봐라. 이걸 한번 표현해 봐라. 각각 기체의 뭐 분출 속도 비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생각해 보면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Z 알파 나누기 Z 베타 이건데, 알파가 됐건 베타가 됐건 다 무슨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이거 있죠, 이거.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도 요 표현, 베타에 대해서도 요 표현을 적용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버르버 짜잔. 보시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1차적으로 누구가 나가리가 되느냐? 자, 당연히 뭐는 똑같겠어요. 비례상수는 똑같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누구도 똑같겠어요. 누구도. 그릇도 똑같겠죠. 왜냐면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같은 그릇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같은 그릇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V도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 누구도 없어지겠습니까? 저 피놀 단면적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릇에 같이 있다니 뭐 두 개 다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나가리 알겠죠? 이렇게 된다. 그럼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된 다음 여기에 있는 V바가 뭐라고 했죠? V바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평균 속력이라고 했죠. 그럼 알파에 대해서도 베타에 대해서도 각각 이런 표현을 써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 들어가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고. 보이세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이 표현을 쓴 건데 여기는 KB가 무슨 상수예요? 볼츠만 상수죠. 볼츠만 상수를 무슨 탕트로 바꿨어요? 기체 상수로 바꿨죠. R이 아니고 기체 상수. 알겠죠? 그러면 볼츠만 상수일 때는 소문자 M이고 기체 상수일 때는 대문자 M이라는 거 알겠어요? 소문자 M은 뭐였죠? 질량. 분자 한 개의 질량이고요. 대문자 M은 뭐예요? 그 녀석의 분자량이죠. 그래서 똑같은 건데
볼츠만 상수가 적용될 때는 분자 한 개의 질량인 거고 기체 상수로 표현되면 분자 1몰의 질량인 분자량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같은 거야. 즉 필요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질량이 아니라 분자량으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분자량이니까 기체상수. 알겠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평균 속력을 각각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때도 누구가 나가리 되겠어요? 이때도 어떤 부분이 같아지겠어요? 바로 온도가 똑같겠죠? 왜냐하면 어떤 그릇이니까요? 똑같은 그릇에 같이 있으니까 온도마저도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상수도 나가리.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서로 다른 두 분자가 어떤 그릇에 이런 식으로다가 공존, 동일 그릇에 공존하고 있다면 그때의 분출 속도비는 짜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상으로는 이렇고 약간 이제 컨셉적으로 보자면 바로 예를 들면 알파만의 분출 속도다 라고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겠죠. 보이세요? 즉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분출 속도는 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개수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분자량이 그 분출 속도에 큰 영향을 줄 거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개수가 많아질수록 분출 속도는 빨라질 거고요. 그 다음 무거울수록 빨라지겠어요? 가벼울수록 빨라지겠어요? 가벼울수록 빨라진다. 알겠죠? 그래서 분출 속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많을수록 빨리 빠져나오고 가벼울수록 빨리 빠져나온다. 알겠죠? 요걸 가지고 작년이 아니지 23년쯤에 학교에서 요 똑같은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굉장히 까다로운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누스 오케이? 됐죠? 오케이 됐다.